내 돈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제 아들 진수가 며칠 전에 제 손에 쥐어준 5만 원짜리 2장, 그 빳빳한 지폐의 감촉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붉은 비단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머니가 없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 속에 있던 1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온 방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고 베개 밑을 확인하고 장롱 서랍을 10번도 더 열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내가 분명 여기에 두었는데 혹시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아닌데 아니야. 나는 기억해.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바로 그때 며느리 오현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그렇듯 참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뭐 잃어버리셨어요? 또 뭐 찾으시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지셨어요? 저는 차마 돈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볼 것만 같아서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주머니가 안 보여서.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붉은 비단 주머니 찾으세요? 제가 어머니 기억력 때문에 일부러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는데 잠시만요. 며느리는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서서는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제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꽁꽁 얼어서 성에가 하얗게 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돈 10만 원, 5만 원짜리 2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돈을?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어휴, 제가 여기에 돈 넣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어머니 방 서랍에 잘 보관해뒀는데 언제 또 여기에 두신 거예요? 벌써 몇 번째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여기에 뒀지?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 비단 주머니를 내가 냉동실에 넣었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롱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주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그 차가운 주머니를 쥐어주며 천사 같은 미소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다 그런 거래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제 손 안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그 주머니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녹아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 며느리의 저 미소가 거짓인지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애, 올해 75입니다. 저는 석 달 전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비단 주머니, 그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저는 석 달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석 달 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자주 깜빡깜빡했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금 만났던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다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수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 우리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뒤적이며 제 뇌 사진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흔히 치매라고들 하죠. 지금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진행이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아직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황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알츠하이머.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무서운 병침의 말인가요?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아들 진수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라니요? 치매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네!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편히 모시려나 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흑흑.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아들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던 며느리 오현정이 울고 있는 아들 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여보, 울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머니는 누굴 의지하세요? 정신 차려요, 여보. 그리고 며느리는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초기잖아요. 진수 씨랑 저 믿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 그런데 절대 안 보내요.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어.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났을까. 아들 진수도 그런 며느리에게 감동하고 또 미안한 듯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현정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네, 그날 제 며느리 오현정은 우리 모자에게 천사가 되었습니다. 지옥 속에서 만난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진수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현정 씨, 앞으로 당신이 더 고생할 텐데. 돈 관리라도 당신이 편하게 해.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 병원비고 생활비고 당신이 다 알아서 관리해줘. 며느리는 어떻게 그래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하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연금 나오는 통장 있으시죠? 어머니 자주 깜빡하시니까 병원비며 자동이체 관리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기억도 깜빡하시는데 자칫 돈 잃어버리시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저는 천사 같은 며느리에게 제 마지막 남은 연금 통장과 도장을 제 손으로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성을 잃었고, 며느리 오현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집의 모든 돈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즉 기억을 못하는 사람,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며느리는 제 기억력을 핑계 삼아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그 냉동실의 비단 주머니처럼 말입니다. 제 아들 진수는 아내 오현정에게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제 연금 통장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천사 같은 아내가 돌봐야 하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며느리 오현정의 두 얼굴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들 진수가 퇴근하는 저녁, 띠리릭 띠리릭 도어록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여보 오셨어요. 오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손 씻으세요. 어머니 진수 씨 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어요. 며느리는 어느새 제 방으로 달려와 제 팔짱을 끼고 거실로 저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 갈비찜은 아들이 오기 10분 전에 배달시킨 것이었지만 아들 진수는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과 제 옆에 붙어 앉아 제 입에 반찬을 넣어주는 며느리의 연기에 그저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정 씨 정말 고생 많다. 엄마 현정이한테 잘해주세요. 현정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고맙다 며느라라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제 아들은 저를 치매 걸린 늙은이의 투정 정도로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진수가 출근하고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지옥문은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제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니까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아니, 그냥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 자꾸 뭐 드시려다가 가스불 안 잠그시면 더 큰일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저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도 며느리가 남긴 찬밥 한 덩어리로 때웠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찬밥이라도 꺼내 먹으려는데 어느새 며느리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외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어머니 방금 저랑 같이 점심 드셨잖아요. 또 잊으셨어요? 네, 방금 밥을 먹었다고요? 아침 이후로 저는 물 한 잔 마신 기억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밥을 먹은 걸까요? 정말 밥 먹은 기억을 잊어버린 걸까요? 내가 밥을 먹었었나? 어휴, 어머니 정말 큰일이시네. 네, 방금 저랑 같이 설렁탕 시켜 드셨잖아요. 그러시고 또 냉장고를 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러다 살찌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환자는 체중 조절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저를 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한숨 주무세요.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쾅 하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내 기억이 사라진 것이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먹다 남긴 다 식어버린 설렁탕 국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먹긴 먹었습니다. 다만 점심이 아닌 저녁 8시에 말입니다. 며느리의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물을 엎지르기라도 하면 아, 진짜 이 노망난 노인네. 내가 이러려고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줄 알아? 치매 걸리면 다야 어떡할 거야. 이 짐덩어리 같으니라고. 저는 그 폭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연금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썼습니다. 백화점에서 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 입었습니다. 며느라, 내 양말이 다 떨어졌는데라고 말하면 어머니,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 약값 때문에. 우리 진수 씨 등골이 휘어요. 양말 그거 그냥 꿰매 신으세요. 제 연금으로 자신의 가방을 사고 제 아들의 월급으로 자신의 옷을 사면서 저에게는 양말 한 켤레 사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제가 아들 진수에게 이 사실을 말한들 아들은 제 말과 천사 같은 아내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며느리는 틀림없이 어머니, 또 기억이 엉망이 되셨네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라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치매라는 이름의 감옥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 오현정이 만들어 놓은 치매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보다 제 영혼이 먼저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이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 진수는 효자입니다. 네, 제 아들은 원래 마음이 깊고 어머니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만 아내의 그 완벽한 연기에 속아 잠시 눈이 멀었던 것뿐이지요. 아마 첫 번째 균열은 그날이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침 과일을 다 먹은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앗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몸을 숨긴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벌레 보듯 한심하게 한 번 쓱 훑어보고는 그대로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진수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어김없이 천사 연기를 하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저는 그 전날 며느리의 밥을 줬는데 안 줬다고 하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거의 하루를 굶다시피 한 터라 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저녁 안 드셨어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며느리가 자꾸 나보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밥 먹은 기억이 없어. 나 정말 그런 거니? 나 정말 밥 먹고도 먹은 걸 잊어버린 거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현정이가 어느새 제 방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저랑 같이 갈비탕 한 그릇 다 비우시고 또 저러시네. 여보, 어떻게 어머니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치매 어르신들이 배고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이네. 어떻게. 며느리는 제 아들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아내를 다독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정신을 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아들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진수는 그날 밤 아내 몰래 부엌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비탕을 먹었다면 당연히 나와야 할 뼈 하나 발견하지 못한 아들의 표정이 얼마나 무섭게 굳어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아들 진수가 출근하기 전 제 방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 하세요. 현정 씨 몰래 드리는 거니까 절대 들키지 마시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라도 사드세요. 아들은 제 베개 밑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몰래 넣어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알게 되면 병원비 해야 한다며요. 빼앗아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베개 밑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출근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제 방 청소를 한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털고 베개를 정리하는 척 하더니
그 5만 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진수 씨가 드렸어요? 아, 정말 이 남편 어떡하지? 어머니, 제가 돈 숨겨두시지 말라고 했죠? 어머니 깜빡깜빡 하셔서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이 돈 제가 잘 보관해 둘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그 돈을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과 사드셨어요? 저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휴지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물에 축축하게 젖은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또 돈을 휴지통에 버리셨네요. 어머니, 제가 돈 주머니에 넣어드렸는데 왜 그걸 화장실 가서 버리세요? 정말 어머니 증세가 정말 심각하네요, 여보. 아들 진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휴지통 속에 젖은 지폐,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 마지막으로 사색이 된 제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는 버린 적이 없어. 며느리 네가 가져갔잖아.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져갔다니요. 제가 어머니 10년 넘게 모셨는데, 크크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정말 너무 속상해. 아들 진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현정 씨 그만 울어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인터넷으로 아주 작고 비밀스러운 액자 형음캠을 주문했습니다. 침에 걸린 어머니의 말과 천사 같은 아내의 눈물 사이에서 제 아들은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젖은 돈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진수가 제 방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젯밤 알아서 하겠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작고 반듯한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가족 여행 가서 찍은 저와 아들 내외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 현정이도 저렇게 진심으로 웃고 있는 줄 알았지요. 어머니 방이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액자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어머니 화장대 위에 두세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아들의 그 알 수 없는 말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니 나는 매일매일 평소처럼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그 액자를 제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액자가 그저 평범한 가족 사진 액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액자 속 까만 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눈, CCTV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 현정이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진수 씨 앞에서 저 도둑년 만들려다 실패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모함하려 해도 진수 씨는 제 말만 믿어요. 아셨어요? 저는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화장대 위를 보더니 아들이 방금 가져다 놓은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정말 촌스럽게. 이런 액자는 또 어디서 가져왔대? 이 사진 내가 얼마나 뚱뚱하게 나왔는데. 아, 재수 없어. 며느리는 그 액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극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카메라 렌즈를 향해 비웃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느리는 액자를 거칠게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저는 며느리가 만든 지옥을 또 한 번 겪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부엌으로 나갔지만 며느리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방금 저랑 같이 비빔밥 한 그릇 다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휴, 정말 이 노망난 할망구. 내가 이러니까 요양원 보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징글징글하다 저 짐덩어리. 며느리는 저를 거칠게 밀쳐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그날도 배고픔과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 안에서 울고 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멀리 회사 사무실에서 제 아들 진수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중에 아들이 제게 그 영상을 보여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아침 회의를 하는 내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며느리가 그저 청소를 하고 TV를 보는 평화로운 모습만 보였어. 아, 내가 정말 아내를 오해했구나.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구나라며 안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 자신이 선물한 그 액자를 보면서 촌스럽다, 재수없다며 비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은 자신이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오자 며느리가 저를 막아서며 방금 비빔밥 드셨잖아요 라고 거짓말하는 모습, 저를 향해 노망난 할망구, 짐덩어리라고 부르며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는 그 모든 장면이 아들의 휴대폰에 생생하게 녹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방 안에 가둔 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제 연금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안방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금 통장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자신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 돈으로 저녁에 백화점 가서 신상 가방이나 사야지. 어차피 노인네는 기억도 못하는데 뭐. 진수 씨가 물어보면 어머니 병원비로 썼다고 하면 그만이지. 아, 진짜 이 집 너무 재미있어. 며느리의 혼잣말이 고스란히 홈캠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휴대폰 화면 속에 제 돈을 훔친 며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사랑했던 천사 같은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집안 돈을 훔치던 악마였다는 그 진실을 말입니다. 아들은 그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속 영상의 저장 버튼을 누른 뒤 바로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집을 향해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굶고 며느리에게 짐덩어리라는 폭언까지 듣고 제 방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이러저런 생각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띠리릭 띠리릭.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지 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며느리오 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세요? 택배 올 것도 없는데. 철컥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머. 여보, 당신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벌써 왔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아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진수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이 시간에 왜?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얼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실 TV 앞에 섰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말 좀 해봐. 나 무섭단 말이야. 어머니 때문에 그래? 어머니 또 무슨 사고 치셨어? 오늘은 조용하셨는데.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또다시 저를 들먹였습니다. 아들 진수는 그런 아내를 돌아보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정 씨 거기 소파에 좀 앉아봐. 며느리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들 진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TV와 연결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TV는 왜? 아들은 대답 대신 제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내다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저 사람 옆에 앉으세요. 어머니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아들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진짜 냄새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제 아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연기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들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제 방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화장대에 두고 간 그 액자 속 사진 대신 제 방 안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뭐야 이거. 어머니 방이잖아.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당신? 당신 미쳤어.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내 모습이나 똑똑히 봐. TV 화면 속 며느리는 아들이 가져다 놓은 액자를 보며 촌스럽다, 재수없다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TV 앞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오자 영상 속 며느리가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방금 비빔밥 드셨잖아요. 이 노망난 할망구, 짐덩어리.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방문을 닫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소파 끝에 앉아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TV를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연금 통장에서 돈을 훔치셔 자신의 지갑에 넣는 모습, 그리고 거울을 보며 백화점 가야지라고 혼잣말을 하며 섬뜩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딸깍.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오현정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진수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내 오현정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천사라고 믿었던 그 아내를 말입니다. 오현정, 재미있었니? 어머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밥도 안 주고 내 어머니 돈 훔쳐가면서 그 돈으로 가방 사니까 행복했냐고? 내가 묻잖아. 이 악마 같은 년아.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돈을 잃어버리시니까 내가 잠깐 보관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간병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행복 아파트인데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절도 및 노인학대로 신고합니다. 범인은 제 옆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라는 소리에 기겁하며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신고는 안 돼.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뿌리치고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 악마의 연기에 속아서 어머니가 겪으신 그 고통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 집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며느리 오현정은 노인학대와 절도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니, 빈손이 아니라 전과자라는 딱지를 달고 쫓겨났습니다. 그 며칠 뒤 아들은 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겼던 제 연금 통장을 다시 제 이름으로 찾아오고 아들의 월급 통장도 다시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그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속은 불쌍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들은 저를 위해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는 센터에 가서 저와 비슷한 친구들과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짐덩어리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이 저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는 집에 왔어. 더 이상 배달 음식이 아닌 따뜻한 밥을 함께 지어 먹습니다. 제 기억은 아마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흐려지겠지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깜빡깜빡합니다. 아마도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머릿속 기억은 흐려져도 제 가슴 속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저를 방 안에 가두던 며느리의 그 차가운 손길, 그리고 지금 제 손을 잡아주는 제 아들의 따뜻한 온기, 이 두 가지 감각만큼은 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삶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응원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자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위로와 응원, 그리고 속풀이도 해주세요.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